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11월 3주차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코스피는 2971선, 코스닥은 1041선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서 변동을 보이면서 3000선을 넘기기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바이오 종목들, 2차전지 소재주,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 종목들까지 순환매처럼 올라오면서 지수가 어느덧 10월달 낙폭 이전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지수에서도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현재 지수보다는 테마성, 섹터별 종목별 장세 움직임이 뚜렷하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보다는 중소형주 종목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주 월요일 11월 15일은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일이었습니다. 각 기업들의 실적이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분기보고서를 안 읽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다면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 연간 사업보고서가 공시가 될 때는 한 번씩 꼭 읽어보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을 조금 내서 분기보고서를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 재무상태, 사업 전반에 걸친 진행 상황 등을 체크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투자자, 주주가 꼭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월 4주차 다음 주에는 어떠한 시장 이벤트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아리스 카페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페 매뉴얼 하단 증권가 이야기 주요 일정에 매 주차별로 저희가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1월 4주차 중요 이벤트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정은 일요일입니다. 11월 21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반 국민들이 패널로 참여를 해서 많은 질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질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하는 형식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산업 섹터별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요일에 있을 이런 행사들도 TV를 좀 통해서라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1월 24일 미국의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보통 FOMC 회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3주 정도 뒤에 의사록이 항상 공개가 됩니다. 물론 11월 2일에서 3일간 회의를 한 이후에 기준금리 발표도 하고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연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회의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미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록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최근 시장의 분위기는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의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록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의사록 공개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차기 연준 의장 결정이 빠르면 11월 20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은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지금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새롭게 연준 의장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각각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되든 간에 현재 통화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약간의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통화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성향을 보이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통화 정책의 어떤 속도 방향성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준 지금 의장인 제롬 파월보다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연준 의장이 새롭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시에는 약간의 호재로도 작용을 하는, 단기적으로 증시가 반등을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1월 25일 1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로 이번 달 11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난달 금통위를 마친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경기 흐름이 예상대로 흘러갈 경우에는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만약에라도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행 기준금리가 0.75%인데 1%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최저점이었던 0.5%에서 1%까지 지금 약간은 빠르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워낙에 요새 물가가 사실은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약간의 물가 안정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섹터 이슈가 되겠습니다. 11월 25일에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 개최가 열리게 됩니다. 디지털 뉴딜이라고 해서 주로 뭐 AI,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5G,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핫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러한 산업군들에 대한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번 전시를 통해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이런 전시회 같은 경우에 열리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사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또는 어떠한 인사가 참여를 하는지 그에 따라서 시장의 이슈가 되거나 섹터의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 엑스포 개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요 일정은 11월 26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26일부터 유통업체들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의 최대 규모의 쇼핑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때 뭐 스마트폰이나 의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관련 기업들이 이때 제품들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4, 4분기 기대감들이 조금씩 더 반영이 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쇼핑 분위기가 과거와는 좀 약간은 다른 형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어떠한 또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지 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릴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중요 이슈는 11월 27일 BTS가 드디어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는 콘서트는 지난 2019년 10월달 서울에서 열렸던 콘서트 이후에 최초로 오프라인으로 이제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만 머무르던 그러한 일상들이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 조금씩 일상이 회복이 되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부분들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2022년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또는 정상적인 생활로 가는 그런 방향성을 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TS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상당히 상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11월 4주차 시장 및 산업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아리스도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기업 탐방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한 3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최근 한 2달간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기업 탐방도 약간 제한이 있었는데요. 다시 조금씩 기업 탐방도 진행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위드 코로나가 좀 되면서 조금 무언가 기업들도 완화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 기업에 좋은 정보가 있다면 많이 조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마무리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